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코너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이사님 먼저 만나보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이 좀 멈췄습니다. 네. 지표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개별 종목 이슈들 들여다보면 뭐 빵 종목이나 넷플릭스 다 올랐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실까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하락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셧다운 문제. 이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해결이 되면은 그냥 의회하고 합의를 받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셧다운은 없죠. 왜냐하면은 비상사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정책은 민주당이 다 가로막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셧다운이 멈추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슈를 만들까? 내치에서 실패를 해서 외치로 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또 시장이 일부 조정을 주려는 하는 모습이 나온 건 또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본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왜 자꾸 트럼프만 바라봐야 되는 이 시장일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또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줬고요. 또 하나는 소매 판매가 지난 12월에 부진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죠. 지표마저도 흔들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뭐 무역 분쟁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들 수 있겠죠. 셧다운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저께 제가 발언한 거에 연장선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일목균형 목표치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목표치를 재는 거에서는 거의 실패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의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죠. 이제 그거를 가질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나올 때 일단 우리가 보는 거는 후행 스팬으로 봅니다. 후행 스팬으로 일봉상 목표치를 쭉 그어보면 여기서 한번 깨지니까 요 연장선에서 한번 올라서 맞고요. 밀려서 다시 이격을 벌리면서 여기서 맞고 밀려서 다시 공간을 열었어요. 그러면 후행 스팬은 첫 번째, 두 번째 연장선에서 목표치는 3번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다 된 거죠. 근데 일목균형표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책을 보면 후행 스팬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뭐 후행 스팬 가보면은 무슨 뭐 다이아몬드 뭐 캔들을 따라간다 뭐 이런 것만 있지 이러는 거 목표치 재는 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목표치를 잰 상태에서 후행 스팬 3번 목표치 쳤는데 주가는 더 올라왔어요. 그럼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일목균형표 책을 보면 시간론이 나와요. 시간. 아마 시간론 할애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목표치를 가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시간의 마디만큼 더 상승해서 목표치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목표치를 먼저 가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시간은 변곡까지 계속 파동을 주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볼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론. 그래서 제가 아마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간론적으로 보면 그저께, 그다음에 오늘 새벽, 그다음에 금요일 3개의 변곡점이 모여 있다. 그 얘기를 했죠. 그 변곡점이 나온 시점에서 윗꼬리가 생겼고 또 십자 도지가 생겨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봉상으로 지난주에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윗꼬리가 또 한 번 길어지면 다 털고 나가는 과정일 거다.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기억을 나시는지. 자, 이 얘기를 왜 오래 했을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셧다운이 해결되는 분위기로 갔는데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탁 터지죠. 그거에 대한 부분. 또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지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일목균형표 상으로 시간에 맞춰지는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처럼 지표가 부진하거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이게
어떻게 해도 이상하게 기술적 분석과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오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가장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의 변곡점이 도래했을 때 특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요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 요철처럼 이 오목한 자리에서의 변화가 들어오는 자리라면 아마도 오늘 밤부터 다음 주까지 정말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번 더 미뤄지면 이제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무역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많은 걸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무역 분쟁의 키포인트는 뭐였죠? 키포인트는 아시겠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역 분쟁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 대두 살 거야. 더 많이 살게. 그러더니 갑자기 나 천연가스 더 많이 살게. 그리고 또 원유 또 많이 살게.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는 반도체 구매 확대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자동차 보조금은 조금 우리가 안 할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무역 분쟁의 핵심 키포인트를 벗어나서 다른 거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걸 인정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그런 걸 반가워하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뭐 기술에 대한 얘기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술이 어떻게 탈취를 해결할 건지 앞으로 기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놈은 진짜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다 뭐 선물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거. 이게 본질을 호도하는 시장의 상승이다. 무역 분쟁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본질을 다 벗어나고 있는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웃음이 좀 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꼭 보고 싶은 게 중국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오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장이 지난번 말씀하신 20주선을 한 번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제로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제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이제 봐야겠죠. 이게 가짜라고 그러면 오늘이나 다음 주 중에 이 양봉을 다 메워주는 캔들이 나올 거고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일단 60주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또 디커플링이 되고 중국과 커플링 가능성이 있어서 버티는 장이 올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이 제시한 거를 반대한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해빙무드를 해결해서 올라왔던 이 중국장 모습이 가짜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죠. 세 번째는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대단했습니다. 어저께 금융투자업자가 매도로 일관하더니 동시호가에 사들여가지고 플러스 3,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관투자 매수가 해서 주가를 보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추세 가는 건가? 기관들이 정말 사는 건가? 그러면 제가 지난번 제시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돌파해서 가느냐. 두 번째, 외국인들이 추세 매수를 해주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거다. 왜? 이 시장은 외국인이 올랐으니까요. 외국인이 안 사주면 소용이 없다. 근데 어저께 외국인이 사다가 막판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기관들에 의해서 기관화 장사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일단 어저께 상승분은 다 지금 되돌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중국이 오는 흔들림에 따라서 방향성은 나오겠지만 재미난 것은 코스피는 하락 추세선을 그래도 돌파가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2018년도 1월부터 쭉 연결해 보면 돌파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또 외국인에 의해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기관의 매수세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게 코스닥인데요. 제가 이제 코스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코스닥 같은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 착시 현상을 줘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네요. 근데 사실 코스닥은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전에서 코스닥을 띄우지 않겠나라는 부분인데 바로 이 추세선.
추세선상을 보면 코스닥은 아직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 속도 조절하는 과정 속에 코스닥은 목표치를 채우는 상황이 될 거라면 개인들한테 좋은 장이 한번 오지 않겠나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